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멕시코의 메시, 과거 보얀과 함께 바르샤의 미래라고 불리던 지오바니 도스 산토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지도사는 이선과 스트라이커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공격수로 특히 처진 공격수 자리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던 선수였습니다. 보얀과 함께 큰 기대를 받던 바르셀로나의 신성이었는데요. 지도사는 어린 나이서부터 두각을 나타내며 훗날 축구계를 주름잡을 천재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브라질 축구선수 출신인 아버지와 멕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두 국적 중 한 가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양국으로부터 찐한 러브콜을 받기도 했죠. 그러나 그의 선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 가족과 친구들이 있는 곳이 멕시코였기 때문에 멕시코 국적을 택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나서게 된 2005 U17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멕시코가 기록한 절반 이상의 골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며 멕시코의 우승을 이끌었고 실버볼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또한 바르셀로나 유스팀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멕시코 메시, 차세대 호나우진이라 불리며 장차 바르셀로나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꼽히게 되죠. 당시 지도산의 포텐이 어느 정도였냐면 바르셀로나 B팀 시절에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자기들은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많으니 자기를 제치고 나가면 다리를 부러지게 만들겠다라고 거의 협박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이러한 지도사는 바르셀로나의 판타스틱 4라 불리는 스타 선수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재능을 가진 어린 선수들까지 합류시켜 스쿼드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했던 레이카르트 감독에 의해 보얀과 함께 콜업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2007년 앙리와 후반에 교체되며 성인 무대 데뷔에 성공했는데요. 그리고 레이카르트의 비밀무기라 불리며 간간히 교체 출전해오던 그는 시즌 마지막 경기에선 레알 무르시아를 상대로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대승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도사는 데뷔 시즌을 리그 28경기 3골 7도움으로 마무리하며 천재 유망주의 등장을 알리게 되죠. 이로 인해 바르셀로나의 팬들은 보얀과 지도산이라는 재능 있는 유망주들의 등장에 기쁨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얀에 비해 적은 출전 기회를 받았던 점, 앞으로 쟁쟁한 선수들과 주전 경쟁을 펼쳐야 한다는 점, 팀 내에서 아버지 역할을 해주던 호나우지뉴의 이적 등 다양한 이유들이 겹치며 기회를 찾아 바르셀로나를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고 그렇게 그는 2008년 하나 약 100억 원의 프리미어리그의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지도산이 토트넘에 영입될 때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들은 그를 토트넘의 시즌 예상 선발 명단에 포함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처럼 선발 출전 빈도를 늘려나가고 있었는데 자신을 영입한 후안데 라모스 감독이 경질되면서 입지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의 후임으로 온 레드넥 감독은 지도산을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너무 자주 파티를 가지고 훈련장에도 늦게 나타난다며 공개적으로 강도 높게 비난했었죠. 실제로 지도산의 부모님도 레드넵과의 면담 끝에 아들이 팀에 헌신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레드넵에게 사과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렇듯 토트넘에서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그는 전력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어느새 세계적인 유망주에서 2부 리그의 입스위치로 임대를 떠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는데요. 하지만 미친 재능을 지니고 있던 덕에 2009년에 진행된 골드컵 대회에선 주전 멤버로 활약하며 멕시코가 결승전에서 미국을 5대0으로 대파하는 데 기여했고 대회 MVP에도 선정되며 활약을 인정받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멕시코 올해 선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갓 20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정말 엄청난 포텐이었는데요. 이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주전으로 나서 멕시코의 16강 진출에 기여하며 토마스 밀러에 이은 베스트 영플레이어 2위에 오르는 영광을 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표팀에서의 엄청난 활약에도 불구하고 지도사는 소속팀 토트넘에서의 입지엔 변화가 없었습니다. 레드넵은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으며 입스위치 임대 이후에도 2번이나 임대를 떠나야 했죠. 이러한 그에게 비아레알이 접근해왔지만 강등이 확정되면서 계약이 취소되고 말았고 지도사는 어쩔 수 없이 토트넘에 잔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동안 대표팀에선 핵심 멤버로 활약해왔던 지도사는 멕시코 올림픽 축구대표팀에 승선하여 시즌 후 런던 올림픽 대회에 나섰습니다. 멕시코는 치차리토와 카를로스 벨라, 그리고 동생 조나단 도스 산토스까지 불참하면서 스쿼드의 무게감이 떨어진다는 평을 들었지만 지도산과 와일드카드 페랄타의 맹활약에 힘입어 대회에서 약진해 나갔습니다. 지도산의 경우 일본과의 준결승전에서 부상을 당해 대회를 조기 마감하고 말았으나 전체 5경기에서 3골 2도움이라는 엄청난 스탯을 기록했고 결과적으로 멕시코가 우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면서 페랄타와 함께 1등 공신으로 떠올랐는데요. 그러자 당연히 수많은 팀들이 그의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스페인으로의 복귀를 원했던 지도사는 본인에게 악몽 같았던 잉글랜드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 약 12억 원의 마요르카로 이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이곳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좋은 폼을 계속해서 이어나갔지만 팀이 강등되어 버리면서 단 한 시즌 만에 이전부터 자신에게 구애를 보내온 재승격에 성공한 비아레알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본격적인 전성기를 맞이하기 시작했는데요.
13-14 시즌에 리그 31경기 11골 8도움으로 팀 내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기록, 가슴격한 비아레알의 리그 6위 돌풍을 이끌며 유로파 리그에 진출하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의 잔뜩 올라온 폼은 곧이어 진행된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그대로 이어졌는데요. 멕시코가 조별리그 무패, 조별리그 2위를 기록하는 데 기여했으며 16강전인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선 중거리 선제 득점을 성공시키는 등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쉽게도 경기 종료를 앞두고 동점골과 역전골을 연이어 내주면서 8강 진출엔 실패하게 되죠. 자, 그리고 비아레알로 돌아온 지도사는 잦은 부상으로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신성 비에토에게 선발 자리를 내주는 경우가 많아지며 지난 시즌보다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잔류와 이적을 고민하던 상황이었는데 빅리그가 아닌 돌연 미국 무대 진출을 선언하며 MLS의 LA 갤럭시로 이적했습니다. 그의 나이가 아직 26살, 전성기를 보내던 시기에 내린 선택이었기 때문에 팬들은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지도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한참 좋은 폼을 보여주며 올스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기도 했지만 이후엔 2년간의 부상 끝에 2019년에 들어 방출되고 말았습니다. 자, 어느덧 30대를 바라보는 나이가 된 지도사는 자국의 아메리카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살이 뜯기는 끔찍한 부상을 포함한 잦은 부상으로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채 아메리카에서 방출되었고 장기간 무적 신세를 보낸 뒤 2023년 3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지도사는 한참 주목을 받던 시기에 토트넘으로 이적하고 이곳에서 확실하게 정착하지 못해 성장세가 꺾였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유망주로 평가받던 그가 짧은 전성기와 더불어 이른 나이에 은퇴를 했다는 것이 아쉬울 뿐인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은 지오반니 도스산토스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